자, 로또 청약은 계속되죠. 집 있어도 5억 로또 잠실 신축 아파트 청약 조건은 뭘까요? 라는 뭐 기사들이 뜨고 있거든요. 최근에 잠실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에 보면은 이제 요즘에 좀 이제 이름들을 아시는데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에서 예전에 이제 진미크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재건축을 했었죠.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하다가 문화재 나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뭐 중간에 공사를 쉬기도 하다가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입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년 정도 남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로또 청약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도 분상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분양가가 싸요. 시세 대비 너무 싸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청약하겠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되기만 하면 손해는 아닌 것이죠. 왜요? 이거 말고 차라리 반포에 하면 뭐 20억짜리 시세 차익도 있고 뭐 10억짜리도 있던데요. 돼야 말이지. 돼야지 뭐 5억이든 10억이든 버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시세 차익이 있으면은 넣어보는 거는 좋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또 많이 몰리겠죠. 엄청나게 몰리고 실제로 아마 경쟁률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툭 하면 땜질 청약제도 170번 바꿨다. 또 바뀐 청약제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5차례가 개편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윤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도 그렇고 항상 있었던 겁니다. 거의 매년 그냥 수도 없이 바꿔대는 게 청약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청약제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합니까? 청약제도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알고 계시다가 내가 청약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나온 최신판 책을 읽어야 된다. 그때 나온 최신 영상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청약제도는 막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앞으로도 바뀔 거고 그냥 이거는 그냥 연례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 없는 걸 가지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얘도 챙겨야 되고 쟤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는 얘네 챙겨줘. 얘네 챙겨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데 옆에 애들이 우리 왜 안 챙겨줍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떼가지고 또 얘네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안 챙겨줍니까 하면서 또 막 싸워.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약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메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 이건 항상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청약은 약간 보조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물론 뭐 안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요즘엔 추첨제가 많아서 해보기는 하되 이걸 가지고 내가 무조건 당첨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은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주택자는 안 받습니다. 로또 줍줍 청약에 제동 걸리나. 그러니까 이게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진짜 로또 청약 있죠. 뭐 저번에 이제 동탄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계약이 됐다가 취소돼 가지고 6년 전, 뭐 7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세대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국 누구나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뭐 아무나 할 수 있다. 뭐 이래 가지고 뭐 100만 대 1, 300만 대 1 뭐 이렇게 찍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로또 청약인데 이것도 그 둔촌주공 있죠. 둔촌주공 때 청약 시장이 워낙 안 좋고 그리고 막 정말 그때 최저점을 지나가던 부동산 최악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무순위 청약 이런 걸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든 뭐 누구든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풀어줬습니다. 왜냐면 청약을 너무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미분양이 걱정돼가지고 풀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분양 시장이 완전 지금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푼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잠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70번 바뀌지 안 바뀌겠습니까? 이걸 계속합니다. 이렇게 또 잠궜다가 또 청약 안 되면 또 다시 또 풀고 그러다 안 되면 또 나이 제한을 또 풀고 안 되면 뭐 지역을 풀고 뭐 당해 지역 풀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정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늘의 별 따기 서울 아파트. 지난달 1순위만 400대 1이었다. 1순위가 사실 어찌 보면은 2순위가 있으니까 1순위인데 그냥 1순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2순위는 뭐 당연히 안 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청약 자체가 지금 경쟁률이 높고 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 정도 수준이겠죠. 사실 400대 1 뭐 이 정도라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400대 1 왠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0.2% 수준의 당첨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이제 인생이 또 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말 쉽지 않다. 청약. 왜 그러냐면 이게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청약의 어떤 제한이라는 게 뭐 되게 낮은 편인데 이게 경쟁이 낮을 리가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로 10억, 20억을 벌 수 있는데 경쟁률이 낮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청약만 기다릴 수 없어 상반기 복권 판매액 3조 6천억 원 증가. 제가 청약으로 한번 검색했다가 뭐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요즘에 양극화가 진짜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자님이 클릭을 좀 유도하려고 청약만 기다릴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복권 판매액과 이제 엮으신 것 같아요. 로또 청약이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권 판매액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한 3년 전 대비 복권이 거의 한 20-30%가 더 팔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약간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복권 같은 게 없으면 내 인생을 이제 뭔가 유의미하게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확률이 더 낮습니다. 여기는 이제 800만 분의 1입니다. 이제 번개 2번 맞아야 될 정도의 확률인데 이거를 사는 거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권이라는 거는 수학이라는 거, 어떤 확률이라는 걸 계산해 보시면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길에다가 돈을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는 뭐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냥 몰라. 나는 확률 통계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이 시킨다. 뭐 이러면서 사시는 거죠. 근데 그만큼 역설적으로 이 복권 판매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이 시대상이 되게 좀 힘들다라는 걸 또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이기도 합니다. 통화긴축의 시대 3년 2개월 만에 끝났다. 기준금리 0.25 인하.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약간의 뭐 잔파도는 있겠지만 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을 받아놓은 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대출의 어떤 부담이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이게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은 주택 쪽보다도 저는 이제 비주택 그러니까 뭐 상업용 부동산,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 아마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특정 지역이지만, 그리고 실제 대출을 받아볼 때도 이렇게 싸게 해줘요? 라고 하면서 꽤 낮아졌습니다. 한 1년 전에 비해서 훨씬 낮아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시장에 돈이 조금 돌 것이다 라는 거는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 떨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미비하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확하게는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 그리고 이제 주택에서도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아파트 쪽은 이미 선반영을 많이 했었고 이미 3% 중후반으로 7월까지도 대출이 나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보다도 막 싸게 빌렸었는데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여기서 더 내려갈 여력이 많지는 않은 것이고, 이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시 또 조금씩 영향을 줄 겁니다. 4년 5개월 만에 금리가 내려갔지만 부동산은 이미 선반영했다. 비아파트 긍정신호. 네, 그래서 저는 뭐 정확하게는 비아파트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 비주택, 상업용 쪽에는 그래도 확실히 좀 청신호가 조금은 좀 왔다. 이 정도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미리 좀 투자를 하겠다. 왜냐면 1년만 지나도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뭐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뭐 이제 고정금리로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래저래 그래도 좀 힘든 구간을 지나갔던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다. 집값 올리던 돈줄이 막혔다. 그냥 지금 대출이 확실하게 좀 막힌 부분이 커요. 물론 대출을 알아보면은 뭐 대출 나와요라고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집을 살 때, 매수를 할 때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 저는 뭐 무조건 살 겁니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주거래 은행이나 은행 몇 곳 가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러면은 사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집을 살려고 할 때 100% 확신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그 확신의 비율이 얼마일까? 한 60% 조금 넘으면 그 정도? 그러니까 60%가 조금 넘었어. 그러니까 6대4 정도면은 올라갈 것 같은 게 6이야. 내려갈 것 같은 게 4야. 그러면 살까 말까 진짜 고민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요. 큰맘 먹고 갑니다. 근데 대출 안 나온대. 요즘에 갑자기 사람들이 안 와요. 이러면은 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40%가 갑자기 55%로 막 올라가. 그러면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집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는 수요가 확실하게 눌렸습니다. 시장이 지금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또 시장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잠깐만, 그러면 지금 안 사는 게 맞나 사는 게 맞나, 지금 금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다시 또 시장이 움직입니다. 요게 한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한 3-4개월 정도, 2-3개월에서 3-4개월 정도
이렇게 좀 주춤할 때가 있더라. 소유권 등기 이전되는 게 19개월 만에 최저치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도 안 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7월 달, 뭐 8월 초 중순에 받았던 분들은 등기를 막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9월에 아마 거래량이 좀 줄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할까 말까 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 확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밟혔다는 거. 자, 고소득층은 빚내서 집 사고 서민은 전세 대출만 증가한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조이면 조일수록 시장에 급브레이크가 밟히는 역할은 하는데 그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집을 사기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들 집을 사려고 막 와요. 근데 좀 현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현금이 좀 적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와서 사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어. 그럼 둘 다 충격을 받지만 사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이 훨씬 더 충격이 많잖아요. 근데 대출을 좀 적게 받아도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도 내가 DSR, 뭐 LTV를 꽉 채워서 대출을 안 받으려고 했던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이 대출을 최대치로 받지 않거든요. 집을 살 때는. 근데 여기서 대출 규제가 생겨도 그래 그럼 조금 더 받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출 받아서 사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고소득자겠죠. 근데 뭐 상대적 서민 이런 분들은 나도 지금 이제 한계치로 대출을 알아보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히면은 아예 못 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거는 대출 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있었던 이야기고 이렇게 된 지는 한 5, 6년 이상 넘었습니다. 자, 무슨 돈으로 다들 집 사나 했더니 2030은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사고 4050은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사더라고요. 라는 겁니다. 자금 조달 방법을 공개했는데 뭐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20대, 30대가 상대적으로 돈이 적으니까 적은 돈을 뭐 주식을 굴리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것이고 40대, 50대는 아무래도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아타기 위주로 했다. 그리고 집을 사가지고 집을 또 이렇게 운영해보고 하시면은 주식 투자할 여력이 좀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집을 살 때 그 집에다가 조금 돈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집을 좋은 거 살 거를 좀 뚝 떼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좋은 거 사고 주식으로 돈을 굴려야겠다. 이게 부부가 합의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남편분들이 8억짜리 살 거 야 우리 한 5억에서 6억짜리만 사고 한 1, 2억 정도는 그냥 주식으로 굴리면 안 될까? 하면은 와이프분, 아내분들이 뭐라고 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등짝을 때려버리죠. 보통 이게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야. 야, 집을 더 좋은 걸 사. 무슨 소리야. 그 1, 2억 그 굴려가지고 너 안 까먹을 자신 있어?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투자를 좀 같이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됐고 우리 영식이 지금 방 하나 줘야 되니까 그만 얘기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면서 그냥 집에다가 보통 올인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대출 규제도 못 말리는 잠실 압구정 신고가 행진.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있긴 한데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무주택자인데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고액자산가고 그리고 고소득자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 규제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의도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거래량도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신고가도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옆에는 거래량이 확 주는데 대출 나오는 데는 거래량이 주는데 대출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거나 뭐 안 나오거나 아니면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는 데들은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춤할 때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사놓자 그리고 잊어버리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름만 바꿨는데 2억이 껑충 올랐습니다. 우리도 바꾸자 열풍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사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재산의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에 목을 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인터넷이나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항상 VS 가지고 싸우거든요. 뭐 우리 동네가 좋아요. 니네 동네가 나빠요.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뭐 우리 단지가 여기 대장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대장이야 하면서 막 맨날 싸우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자산이 상당수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실제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을 욕하는 게 나를 욕하는 기분인 거야.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한테 되게 밀접한 게 이 아파트인데 어떻게 가격을 올려야 될까?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뭐 반포 뭐뭐, 목동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역 뭐뭐뭐뭐 이렇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입지가 좋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는 단지들이 나타나요. 근데 뭐 이름 바꿔서 올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름을 바꿨는데 마침 집값도 올라. 그리고 실제로 관심도도 높아져. 그러니까 야 우리도 바꿀까 하면서 과거에 쓰던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좀 바꿔달라 하면서 건설사한테 요청하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저희는 현대 아파트인데 힐스테이트로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재 가치의 변화는 없지만 집값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집값도 오를 겁니다. 서울 따라가는 경기.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묶여버리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 양극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되게 비싼 동네들, 대도시 이런 곳들은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 더 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그냥 묶어버리면 안 되고, 경기도에도 고가 아파트들은 이제 지금 서울의 똘똘한 한 채 현상처럼 그 지역에서도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 심리 지수도 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거기다 지금 뭐 노후도시 특별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바람이 불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뭐 수도권에도 약간 고가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이 좀 우리도 서울 따라간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부세 폐지 서명 운동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대다수가 1주택자이시고,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지금 종부세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주택자들 종부세 낸다고 허리 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공시 가격도 좀 많이 내려주고, 뭐 할인율도 막 좀 높여주고 하면서 종부세를 많이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 뭐 30억짜리 넘는 소위 말하는 제일 비싼 아파트 들도 종부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뭐 굳이 뭐 그거 신경 써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지금 종부세가 다주택자들한테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뭐 임대사업 하다가 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종부세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워낙 소수기도 하고, 뭐 현 정부도 그렇고 현 국회의원들 여야 모두 여기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때문에 지금 뭐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더 힘이 빠지는 게, 종부세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넣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종부세 합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내던 분들이 뭐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지. 이거 얼마나 더 내야 돼 하면서 막 이게 뭐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종부세를 폐지합시다 하면서 서명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부세라는 거는 그냥 재산세랑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집 개수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저는 비합리적인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그냥 뭐 재산세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누진세로 해가지고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든 뭐 10채를 가지고 있든 집값이 많이 비싼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집값이 싸면 뭐 세금을 덜 내라, 이건 괜찮은데, 집을 3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높아지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집 한 채가 막 30억이야 50억이야 근데 이런 거는 또 세금을 깎아준단 말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에 좀 어긋나는 세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폐지에 대해서 뭐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